네, 돋보이는 모멘텀을 보유한 유망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광민정 PB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FOMC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 주 FOMC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에 열리게 될 텐데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내년 이후에는 두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인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이 FOMC에서 초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들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긴장감을 반영을 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조정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정을 이용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증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부양이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좀 살펴보긴 했지만 어떤 점들을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2021년에는 규제 부분의 내용이었었다면 2022년도는 이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의 전환을 정책으로 시기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고 이 중국 증시가 5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그 시진핑의 연임에 대한 이런 커다란 이벤트들이 중국 증시를 중국 정책에 대한 부양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준의 지준율 인하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했을 경우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의 방향이 나와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나 화학, 엔터, 미디어, 게임 업종 등의 비중을 늘려볼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특히 반도체, IT 쪽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말 배당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성장주 음, 일부분에 대한 네. 차익 실현이라든지 성장주 부분의 조정이 음. 나왔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IT 쪽으로 여전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12월에만 7.8% 정도 상승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연속 3개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IT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CES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IT 박람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요. 지금의 주도주 흐름은 이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관심 종목도 그 IT 관련 음. 회사와 이 중국과도 연관이 있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 회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 IT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IT 장비 회사인데요.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뉴스가 있긴 한데 벤처 캐피탈 지분 대량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7% 넘게 급락하긴 했지만 지금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1%대 하락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를 비롯해서 친환경 장비들을 제작하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스크러버 하면은 GST나 유니셈 같은 기업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스크러버가 유독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 성장하는 와중에 친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를 의식한 국내외 고객사들의 장비 수요가 이제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에는 이제 다량의 물이나 이런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폐수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도체 생산 용수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제 폐수 처리 비용이나 운용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무폐수 스크러버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물 없이 플라즈마 불꽃을 통해서 이 정화가 가능한 독점적 플라즈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 공정 외에도 타 공정으로도 무폐수 스크러버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이 원천 기술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ESG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GMBS 엔지니어링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적 부분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21년 예상 매출액이 525억이고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중국 SMIC를 비롯해서 BOE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과 거래 중이고, 이제 대부분이 5년 이상 거래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인텔의 이제 자체 브랜드로서 공급을 해서 이제 내년 이후에는 100여 대 이상 추가 공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GMBS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 지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제이콘텐트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옥 효과를 조금 덜 본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한 40% 정도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지옥이 개봉을 하고 난 뒤에 주가는 고점 대비 큰 하락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제이 콘텐츠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이 콘텐츠를 비롯한 제작 업종들의 이제 주가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제작사들의 그 전망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리산을 제작한 에이스토리도 방영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 오징어 게임을 이을 대작이 없다든지 다른 섹터로의 이제 수급이 이동되면서 제이 콘텐츠리에는 거기에 실적 부분도 주가 하락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JTBC 스튜디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유치받은 금액은 이 국내 제작사를 인수하거나 이제 미국 자회사 스튜디오 설립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인수한 자회사들 단기 순손실 반영이나 이제 무형자산 상각,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의 적자 같은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 우려를 적용시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공격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인수한 만큼 이 제작 캐파는 더 커지게 됐고, 이제 미국으로의 진출이라든지 제이 콘텐츠리에 대한 이 글로벌 수요를 K 콘텐츠에 대한 이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사실 이제 메가박스 이 영화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서 조금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리오프닝의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한 이 우려 확산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메가박스도 이 영업 손실 부분이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메가박스는 정상 영업을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티켓가가 상승한다든지 극장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블록버스터 상영하는 이제 영화들이 12월에 이제 개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상영들이 이 리오프닝과 회복과 함께하면서 고객들의 이제 수요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메가박스의 정상 영업이 된다면 이 제작사 총 13개의 제작사를 보유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형 스튜디오로 변신을 하게 됐는데, 이 자회사들의 이익들도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메가박스의 매출 성장이 반영이 된다면 제이 콘텐츠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자 부분이 있지만 이 적자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각 유망주 유한타증권 파이낸스어바 강남정 광민정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